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시간입니다. 함수는 x값에 대하여 y값이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대응되는 모든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 함수의 최대값이라 하고 가장 작은 값을 그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에서 생깁니다. 2차 함수의 포물선은 꼭지점에서 증가감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표준형으로 변형하여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줍니다. 여기 2차 함수 그래프들을 미리 그려보았습니다. a가 양수인 경우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되는데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없습니다. a가 음수인 경우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되는데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가지면서 최소값은 없습니다. 2차 함수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실수 전체에서 생각하지만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을 찾아줘야 합니다. 먼저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된다면 그때의 함수값이 아래로 블록한 함수에서는 최소값, 위로 블록한 함수에서는 최대값이 됩니다. 그 다음 범위의 양 끝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2차 함수 그래프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므로 축에서 더 멀리 있는 범위의 값이 꼭지점과 반대의 값을 갖습니다. 아래로 블록한 함수에서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므로 멀리 있는 범위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고 위로 블록한 함수에서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므로 멀리 있는 범위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주어진 범위의 양 끝값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찾아줍니다. 이 차 함수의 증가감소 방향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중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식에 공통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하여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때 치환한 문자의 값의 범위를 따로 구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 예제 문제 풀이에서 다루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x와 y에 관한 2차 식이 있다면 그 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xy에 대한 완전제곱꼴로 식을 변형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값에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9번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이 2차 함수는 x는 c에서 최대값 d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점 3,0하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2차 항의 개수가 a인 2차 함수를 구해본다면 y는 a 곱하기 x-3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럼 a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a는 4와 같고 마이너스 3a는 b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의 값은 6이 되겠죠? 그럼 이 2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고쳐본다면 y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괄호 안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1차 항계수 절반의 제곱인 2를 더했다가 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밖으로 나오므로 플러스 8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차함수는 x는 1에서 최대값 8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c의 값은 1, d의 값은 8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8 계산하면 13이 되겠죠? 따라서 39번 문제의 정답은 13입니다. 다음 40번입니다. x의 값의 범위가 2 이상 4 이하일 때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절반의 제곱 1을 더했다가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1을 곱하면 플러스 2가 되므로 플러스 3 이렇게 표준형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함수는 위로 블록한 함수인데 꼭지점의 x좌표인 1이 주어진 범위의 바깥에 있습니다. 주어진 범위는 2부터 4가 되므로 이 이차함수를 살펴봤을 때 최대값은 x값이 2일 때 최소값은 x값이 4일 때 구할 수 있겠죠. x에 2를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3 그러니까 1이 됩니다. 최대값이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가 4일 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제곱은 9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18 플러스 3이므로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40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4입니다. 다음 41번입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3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봐야겠죠. fx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k 괄호 안에 1차항의 개수 2의 절반은 1이므로 제곱해서 더했다가 빼면은 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1,1 플러스 k가 되는데 x좌표 1이 주어진 범위에 들어와 있죠. 이 함수는 위로 블록한 함수이므로 1 플러스 k가 곧 최대값 3이 되겠습니다. 그럼 k값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이 함수의 최소값은 주어진 범위의 양 끝값 중에서 생기는데 마이너스 1이 축의 방정식 x는 1보다 더 멀리에 있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곧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1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42번입니다. 이 함수의 최대값이 5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부분이 있으므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를 t라고 놓는다면 우선 t의 범위를 구해줘야겠죠. t는 여기 있는 2차식을 표준형으로 고친다고 생각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10x 절반의 제곱 25를 더했다가 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t는 x-5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6을 가지므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환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8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0x는 t에서 9를 뺀 것이므로 t 마이너스 9 그리고 플러스 k 플러스 30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72 플러스 k 플러스 30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k 마이너스 42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죠.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t 절반의 제곱 4를 더했다가 빼겠습니다. 그 다음 k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8 k 마이너스 42 그럼 이 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겠죠. t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함수는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죠.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곧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k-34가 최대값 5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k값은 3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3번입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가 2일 때 x제곱 플러스 3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y가 2이므로 y는 2-x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y에 2-x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3y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x의 제곱과 같다. 식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4-4x 플러스 x제곱 분배법칙을 이용하면은 12-12x 플러스 3x의 제곱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가 됩니다.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줘야겠죠. 먼저 4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절반의 제곱은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를 더했다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2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4하고 마이너스 4분의 9를 곱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2 정리하면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3 그럼 이 2차식은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4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4번입니다. xyz가 실수일 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xyz에 관한 식들을 각각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x제곱하고 4x가 있으므로 절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빼줍니다. 그 다음에 2로 묶었을 때 y제곱 마이너스 2y가 있으므로 절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빼줍니다. 그리고 3z가 있으므로 3z의 제곱 플러스 2z 절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빼주고 나머지 마이너스 4를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본다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z 플러스 1의 제곱 x제곱 뒤쪽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제곱식 안에 있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z제곱식 안에 있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4
정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z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다 더하면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x, y, z가 모두 실수이므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을 이용한다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 y 마이너스 1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 z 플러스 1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성립하므로 이 식들이 모두 0이 됐을 때 그 최소값은 마이너스 13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44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3입니다.